네, 2020년 9월 24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졸가리를 잘 잡을 겁니다. 좀 하는 게 좀 답답해갖고 뭐라 그럴까, 국민학생들이 노는 것 같아갖고 좀 답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궁화 10호 이번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으니까 정부도 뭐 무조건 거짓말은 하지는 않겠죠. 그냥 맞겠죠.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그 무궁화 10호는요 16명이 타는 배입니다. 한 500톤 정도 되고요. 499톤. 길이는 62m, 폭은 9.4m.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연평도에 가게 되면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접안을 못해요. 커서. 그래서 이 배에 대한 조사는 해경이 배끼리 서로 이렇게 계류를 바닥에서 만나서 이제 들어가서 했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 서해어업관리단이 있고 남해어업관리단이 있습니다. 그 서해어업관리단에 속한 배인데 지금 사진에 나오나요? 이 무궁화, 여기에 속한 배들은 전부 다 무궁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뭐 모든 번호가 1, 2, 3 다 나가는 건 아닌데 1, 3, 5, 7, 9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소속된 배 중에 하나고요. 무궁화 10호는 연평도 어장에 있으면서 우리 어선의 월선 NLL 넘어가는 거를 막고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연평도에 가게 되면 해군배, 해경배,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배 막 5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피살된 A씨는 2012년에 들어온 8급 공무원입니다. 어업지도원이죠.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문보도에 난 거하고 정부 발표하고 다 종합해서 한번 만든 겁니다. 9월 21일 이번에 그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 A씨죠. 그분이 자기 이제 당직을 쓰는 시간이 있죠. 배에서는 배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3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8시간씩 근무할 수 없으니까 4시간, 4시간 잘라서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오전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섰고요. 배를 이게 조함을 해야 되니까, 배를 운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다가 휴식을 취하다 점심 무렵에 다시 이제 나머지 근무를 하고 또 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점심 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와야 점심 먹으러 와야 되는데 식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찾다가 이제 보니까 배 뒤쪽 선미 우측 선미에 그의 슬리퍼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하면서 뒤져도 안 나오니까 실종됐구나. 그래서 언제 배에서 나갔는지 모르니까 11시 30분쯤에 없어진 걸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신발은 슬리퍼는 남아있는데 구명조끼가 하나 없어졌고 또 배에 있는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껴안고 있을 수 있는 부유물이 하나 없어져서 이 사람이 구명조끼 입고 배에서 내렸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후 1시쯤에 해경이 먼저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해군도 이제 1시에 통보를 받았는데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무궁화 10호 선원 1명이 실종됐다라고 해서 해군과 해경이 수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발표는 11시, 그러니까 오후 1시 50분부터 20척의 민간 어선, 그 지역에 많은 어선들이 꽃게잡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기 2대까지 동원해서 정밀 수색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오후 6시부터는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를 정밀 수색했다. 이제 바다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이제 힘들면은 되게 육지로 오니까 섬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해안선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22일, 그리고 이제 하루를 넘겨서 이제 그 다음날 22일 날 저녁 10시 무렵에 이 사람이 피살되는데 그때까지 연평부대의 녹화 장비가 있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거기를 다 봤지만 A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9월 22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죠.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의 연평도나 대청도, 연평도, 백령도 가게 되면 우리 정보부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통신감청을 한 모양이에요. 3시 40분쯤 저녁 오후에 3시 30분쯤에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도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수산사업소가 있는데 한 명이 타는 수산사업소에 작은 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배가 물에 떠 있는
기진맥진에 떠 있는 하루가 뭡니까? 거의 하루 그렇게 되죠. 예. 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걸 갖고 통신을 한 걸 우리가 포착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북한 선박은 A씨를 바로 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왜 왔냐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그 경위를 파악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통신 감촉으로 안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측 발표도 실종자는 월북 의사를 북한에 밝힌 것이 식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시 36분 한 3시간 후쯤죠.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국방부 설명하지 않았어요. A씨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라는 내용의 첩보를 누구로부터라고 밝히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문 대통령이 서면으로 첩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측이 첩보를 실무자들이 받았던 얘기지. 위기대응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네.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6시쯤엔 청와대가 알았고 3시 반쯤에는 우리 군이 알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A씨를 계속 구조하지 않고 물에 그대로 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밤이 깜깜한 9시 40분쯤 북한 해군 소속의 단속정이 하나가 상부 지시를 받고 나왔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통신감청으로 알아낸 것 같아요. 3세븐 부대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돌연 사격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자기네 이제 해안으로 갖고 나왔는지 10시 10분 밤이죠.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걸 뭐 우리는 화장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불태워버린 거죠. 그 불빛을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이 감시장비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설명은 뭔가 하면 북한 해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에 따라 사살을 하고 불에 태웠다라고 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발표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은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 이런 해석을 해주죠? 물론 북한이 이런 얘기를 자기네끼리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사람을 쏴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9월 21일과 22일 청와대도 알았고 우리 군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군은 북한에 A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피살될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구해오는 작전을 하자는 계획을 올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어떤 우발 계획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안 거를 바로 보고만 했다고만 했잖아요. 보고만 하면은 책임은 안 져도 되잖아요. 우리 보고 안 하면 무지하게 깨지는 게 세월호 때 천안함 때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질문이 보고만 하면 뭐 하냐고. 윗사람이 알면 그 다음에 액션이 했는데 액션 들어가지 못하고 알았어 하고 끝나면 뭐하러 보고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보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행동하는 게 낫지.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럼 제 결론은 뭐냐? 천안함 세월호의 재판이다. 보고를 제때 했나 안 하나만 따지는 그런 거죠. No action.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보고를 받죠. 오후 10시 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뭐라는가 하면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청와대 위기센터에게 보고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약간 말이 다르죠. 보고의 주체는 국방부일 텐데 청와대가 먼저 받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이때는 공식적인 정보로 확인돼서 국방부가 제대로 한 거고 그 이전에 첩보 보고는 30분 전에 먼저 청와대에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국민이 죽은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액션을 결정하나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갑니다. 새벽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는 왜 불러요?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장관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서 국방부 장관, 박주영 국가정보원장은 왜 불러요?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장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까지 일어난 상황 정보를 공유를 했답니다. 1시부터 이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순차적으로 들어왔겠죠. 딱딱 모였겠습니까? 자다가 나왔거나 그럴 테니까. 근데 1시 26분부터
유엔에서는 문 대통령을 촬영한 영상 기조연설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있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 연설을 참 북한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참 한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통수권자가 이 정도밖에 통수권을 이해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런 방송은 뭐 유엔선 나가는 건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은 오전 8시 반에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서원 국가안보실장이 그때까지 들어온 분석한 첩보 결과를, 뭐 청와대가 뭐 했겠어요. 국정원하고 주로 국방부가 많이 줬겠지. 스위스 연부대가. 그걸 들고 문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이미 그 전날 11시에 국방부는 정보라고 판단한 거를 또 이때는 또 첩보라고 또 격을 낮춰서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30분 동안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북측에 확인하래요.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 이걸 왜 알리라고 하시죠? 여기서 대통령의 철학을 좀 묻는 겁니다. 알리면 다냐 이거예요. 보고만 하면 다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리라 그랬는데 이날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서 하는 면피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했다고 남겼으니까. 그리고 오후 4시 45분쯤, 청와대에서는 오후 4시 35분이라고 또 조금 10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측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북측에 한국인이 실종됐다 알아봐달라고는 전통문을 보냈으나 북한엔 답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 측은 모든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전날 11시, 밤 11시 전에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하러 보내냐고요. 북한이 지금 유엔군하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면피형 행위죠. 정부가 뭐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거죠. 모든 정보 파단 다 해놓고 역시 또 이것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일입니다. 오전 8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쭉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9시 회의를 끝나니까 노영민 실장하고 서원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찾아가서 또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첩보라고 역시 했던 모양인데, 이미 국방부는 정보라고 했는데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갑니까? 국민이 죽었으면 국민을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라, 이런 지시를, 군사작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못 내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러면서 무슨 통수권자예요. 어쨌든 국민에게 발표하고 하니까 이때부터 발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고한 사람도 서훈씨 국가안보실장 맞는지 난 늘 의심스러운데, 이 양반이 뭐 국정원에 있을 때 북한하고 통하려고 애만 썼지. 우리 군의 행동을 보고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지시한 것도 없고요. 무슨 국가안보실장이야. 북한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지. 문 대통령도 정말 답답하게 국민에게 발표하라는 맥없는, 맥 빠진 지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합참에 작전본부장인 안용호 중장이 나와서 사건 개요와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우리 군은 북한이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안 하면 어떡할래요? 끝이지 뭐.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경고 안 들으면 어쩔 거예요? 그걸로 끝이지 뭐. 근데 이 안 중장은 A씨가 어떤 경위로 북한에 가서 사망했고 불태워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마친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요. 기자실로 이동해 백브리핑만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부연 설명하는 건데 자기 이름 걸지 말고 익명의 관계자로 해서 이렇게 기사 쓰는데 도움 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23일 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부 발표는 어렵더라도 백브리핑 요청했는데 안 했거든요. 24일 날 하니까 기자들이 상당히 좀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을 그냥 설명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막 기사로 내보내고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봐도 함심하게 대처한 거죠.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는 오후 12시에 원래 매주 목요일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요. 그건 늘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땡겨서 그날 열었죠. 문 대통령은 당연히 불참하셨고, 근데 오후 2시에 문 대통령은 경기도 김포에 민간 온라인 공연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력 보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딴 거 다 NSC도 땡겨오는데 거기 가셔야지 예정된 일이라고 여길 가셨네요. 대통령이 지금 국가안보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이 회의가 끝나니까 NSC 끝나니까 서주석 NSC 사무차장이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밝히는 거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 게 다인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통수권자가 이끄는 무력한 정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사자떼고 양이 이끄는 사자떼는 양떼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양이 이끄는 양떼 같아요. 진짜 참 어린 양떼 같아요. 정말 다루기 좋죠. 우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정권입니다. 이걸 쭉 보면은 합참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군인들은. 근데 안 움직여요. 통수권자한테 다 떠넘기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게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을 늘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지금 우리 육군을 중심으로 늘 합참을 한국군 최고사령부, 통합군사령부로 만들자는 주장이 많았거든요. 한국은 한반도 군군은 작으니까 통합군사령부를 만들어서 합참의장이 총사령관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무리죠. 근데 합참의장이 하는 역할이 또 뭡니까? 원래 하는 역할은 대통령의 군사자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합참의장이 이번에 교체가 되긴 했지만 대통령 이렇게 하십시오. 군사적으로 안을 줬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콜을 해서 합참의장이 이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자기가 총사령관이잖아. 대한민국 국군에. 합참의장도 안 부르고. 이게 진짜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창피하지. 왜 이렇게 됐느냐?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군을 때려잡았잖아요. 지난 촛불 시위 때 기무사에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갖고 잡아놓고 했는데 다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군인다운 군인 중에서 별단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들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저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너무 비난하기 미안해서 그렇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처음 권력 잡았을 때 공관병 말 듣고 군인권센터 말 듣고 군사령관을 마구 구속도 하고 그렇게 흔들어 놨으니 어떤 군인들이 지금 이거 하십시오 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대통령 엿먹이는 작전을 하지.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그렇게 군의 멱살을 잡아놓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요. 막상 자기들이 군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도전을 당하니까 뭘 할지를 몰라서 회의만 거듭합니다. 입장만 발표하고. 이게 뭐냐? 통수권이 뭔지, 통수권자가 국민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주권이 뭔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노영민 씨도 없고 서훈 씨도 없습니다. 서훈 씨가 국정원에서 대단했나요? 가장 착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관계장관 회의나 NSC 연다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거 완전히 봉숭아 학당입니다. 봉숭아 학당. 진짜 우픈 코미디입니다. 이런 것이 천안함 사건 때 이미 벌어졌었거든요. 제가 그 책이 있나? 그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때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눈에 안 보이네요. 그때 제 단 부제가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나였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때 또 그렇게 당하길래 연평도 통일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걸 반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정권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은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방송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발표를 늦췄나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 충분히 나오죠. 청와대와 정부가 첩보를 다 입수하고 나서 이틀 지나 공개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북측으로 간 A씨가 북측 인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아니 국방부는 이미 밤 11시에 딱 확인해서 보고를 했는데 뭘 더 파악해요.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국방부를 못 믿는 거지. 이게 뭔가 전형적인 그룹 띵크, 위시풀 띵킹, 정보의 실패가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일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일단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창피하니까 첩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종적으로. 그럼 지금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까? 언제 확인할 거예요? 사살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 사실인지 파악하는데 여러 정보와 방법을 동원했다. 확인한다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입장 발표하려고 겨우 이 짓 한 겁니까? 첩보만 갖고 사건을 발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아주 긴박하게 대응했다. 뭐가 긴박했다는 겁니까? 우왕좌왕했다는 거지. 23일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뒤 같은 날 오전 8시 반 문 대통령에게 A씨가 총곡 살해됐다는 사실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밀한 분석이 끝난 즉시 보고한 것이라며 이른 시간에 보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통수권을 능력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북한은요 이미 꿰뚫어 봤어요. 이미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본질을 찔렀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 그랬고 겁먹은 개, 뭐 똥 싼 개, 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막말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네. 시신 파악을 제대로 우리가 했으면 겁먹은 개라고 표현된 우리 청와대는 액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우리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막말하면 저를 잡아가겠지만 북한이 막말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자,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을 보낸 것은 왜 보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글로 보낸 거.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솔직히. 북한과 할 라인이 끊어져 있다. 아이고. 통일부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통신도 안 되네. 근데 이인영 장관은 왜 돌아다니면서 CVIP를 떠들면서 북한하고 뭐 어쩌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관계장관 회의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보를 오래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지. 박지원 씨도 그렇고 서훈 씨도 능력이 딸린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뒤늦게 문 대통령의 유엔 영상연설은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게 불가능했다. 9월 15일 촬영해서 18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첩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게 솔직한 얘기지. 판단하지 못했지. 첩보는 맞지. 본인들이 안 믿으려고 그런 거지. 그룹핑크에 빠진 거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도 못했으므로 수정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솔직한 얘기죠. 계속 핑계만 대는 정권입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요. 이번 연설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무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코미디라고 저 이종호는 감히 주장하고 판단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요. 군 관계자들이 보지 않았거나 보여줬어도 일부러 뭐라고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엿먹이려고 싹 빠진 거 아니면은 이런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연설 절대로 못합니다. 사실상 군 통수권을 포기했다는 연설이 이번 연설로 저는 봅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게 대통령이 통수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걸 무지라 그래야 되나 무시라 그래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무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무지나 무시나 똑같이 이그노런트입니다. 정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그 종전선언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한반도의 평화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하라고 문 대통령이 연설하셨어요. 네, 종전선언 하게 되면 한반도가 평화로 간다? 이런 뭐 국력의 수준의 연설을 대통령이 하도록 군관계자들이 그냥 두고 있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있죠. 갈등을 대화로 늘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한쪽이 이기면 거기가 걔네 주장이 맞고 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갈등을 해소해서 평화관계 맞는 건 매우 많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가 그랬죠. 주축국하고 연합국의 갈등이 그걸로 딱 풀리고서 주축국이 주장한 건 다 부정의가 된 거잖아요. 이쪽은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어떻게 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화 지상주의자들은 뭐가 없는 평화, 뭐에 막 온갖 교원 영색을 붙이는데 정의가 안 됩니다. 결국 전쟁이 아니면 평화인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absence of war가 전쟁 평화라고 보시면, 그럼 지금이 평화입니다. 근데 뭘 더 바라냔 말이에요, 문 대통령은. 그 인간관계에서도요, 싸우지 않으면 평화라고 보시면 제일 쉬워요. 평화 속에서 얼마나 머리싸움이고 심리전이 있지만 그건 받아들여야죠. 모델스루처럼. 그래서 그런 갈등이 세지면은 서양에서 구미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뭐합니까? 성인들끼리 결투를 하잖아요. 칼을 뽑거나 총을 쐈잖아요. 옛날 서부 영화에도 굉장히 많았고, 푸시킨도 그렇게 해서 싸웠다 그러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도 그렇고 결투가 없는 민족입니다. 일본은 결투합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끼리 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약했고, 우리도 고려 때로 가게 되면 칼 뽑았습니다. 근데 조선이 잘못됐고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결투나 전쟁으로 해소하고 평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평화지상주의자들은 뭔가 착각을 해서 교원 영색, 온갖 아름다운 말로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화 별거 아닙니다. absence of war,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유엔을 만들었지만 9.11 테러가 일어나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테러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의심한 데에 대해서.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쪽이 유엔 헌장을 어기지 않은 쪽으로, 유엔도 동의는 안 했지만 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요, 강화조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 대통령이 이걸 얘기할 때 정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2차 대전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양측이 이제 붙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 막 싸우면 양쪽 군사 지휘관끼리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서로 연락해갖고 잠깐 중단하자 그래갖고 사격 중지 명령을 똑같이 딱 내려요. 그럼 서로 그 자리에서 총을 딱 놓고 안 쏩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걸 이제 사격 중지, 영어로 ceasef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전쟁 지역에서 끝내다가 옆 전쟁도 끝내고 전투도 끝내고 다 끝내면은 일단 중지하는 거죠. 그걸 적대적 행위의 중단, cessation of hostilities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투를 다 끝내면, 그럼 전투가 큰 게 전쟁이잖아요. 그쯤 되면 그걸 휴전이라고 그럽니다. 휴전은 일단 서로 사격 중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양쪽 가운데서는 쫙 긋습니다. 서로 정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넘어오지 마. 여기에 비무장지대 만들고 너희는 요 바깥에부터 무장을 해. 이렇게 쭉 하고 누가 관리하게 되면 그 문서를 만들죠. 어디가 경계선이야. 그때부터는 정전이라 그런 겁니다. 정전이 협상이 있고 협정이 있는 겁니다. 휴전을 분계선을 지어서 확정을 지으면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전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는 유엔이 관여를 합니다. 유엔이 간접해서 전쟁을 했다가 유엔이 정전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지금 70년째 잘 관리되고 있는, 이건 일종의 평화예요. 이 정전이 장기화되면은요, 한나의 민족도 별개의 국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싸운 나라가 별개의 민족이었다면은 자기네 갈등 해소를 하고 싸우는데 갈등 해소가 안 됐죠. 그렇지만 정전을 오랫동안 하는 사이에 갈등이 별거 아닌 게 되면은 싸울 이유가 없으면 서로 평화조약 맺고 더 이상 안 싸워. 자, 너희 인정할게 하고 지내면은 평화로 또 확실하게 더 가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도요, 70년 동안 정전을 했기 때문에 50년에 우리가 싸웠던 이유가 뭔지 잊어먹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통일만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서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맺어서 별개 국가로, 독립국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평화가 이거라면 일로 가십시오. 우리 국민들 동의를 받아서.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뭘 주장해요? 연방제 통일 주장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중심으로 북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위주로 통일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 북한은 뭐예요? 고려 연방제.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측은 통일하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이게 아직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못 맺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못 맺는 겁니다. 그럼 종전선언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대전 때까지는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비겁한 국가가 돼서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선전포고란 게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최후 통첩, 선전포고는 헌법에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최후 통첩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라크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최후 통첩을 몇 번 이거다 최후 통첩이다 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군사 액션 들어갑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최후 통첩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몇 개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진짜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하는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전쟁을 합니다. 최후 통첩으로. 그것만 딱 제거하지 그 나라를 미국이 합병하는 전쟁을 안 합니다.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군을 주둔시키긴 하지만 이라크를 미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점령하지 않아요. 후세인 정권 붕괴만 목표로 한 게 이라크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라크와 싸웠잖아요. 정전협정, 휴전협정 그런 거 없습니다. 평화협정도 없습니다. 뭘 하느냐? 부시가 했던 대로 종전선언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종전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러하니까 다른 나라도 되게 따라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무엇이냐? 지금 국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 가하는 게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없애는 핀포인트 어택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먹지 않고 나왔을 때 하는 게 우리 더 이상 목표 달성했으니 너희 잘 살아 안 건들게 하는 게 종전선언인 겁니다. 이게 종전선언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건 평화선언, 평화조약 같은데 그거 하려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맺은 거, 최근에 이스라엘과 UAE가 맺은 것처럼 또 과거에 동서독이 기본조약 맺은 것처럼 한반도 기본조약을 맺어야죠. 별개 국가로 가야죠. 근데 그건 그 소리는 안 해. 그게 진짜 평화인데. 월남도요. 월남도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 세력이 그 나라 정부를 뒤집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북베트남과 하나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침략전쟁이 아닌 겁니다. 동서독 통일도 동독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얘네가 기존의 공산정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서독과 하나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병된 거라서 그게 침략전쟁이 아닌 겁니다. 북한에서 민주혁명이 나서 걔네들이 우리랑 합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침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없애는 위협 가하니까 딱 없애고 전 세계를 위협하니까 그냥 빠져나오면 종전선언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우리랑 합병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침략전쟁이 아니지만 우리가 덜렁 북한 김정은 죽이고 난 다음에 합병하면 침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주사파가 많은데 주사파들이 우리 정부 뒤집는 혁명을 하고 북한에 하나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침략이 아닙니다. 북한은 얼씨구 나고 먹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운 사태 아닙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할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북이 별개 국가로 가자, 솔직하게.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토록 평화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우리 국민이 월북을 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처벌권은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됩니다. 사법권도 중요한 주권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 우리 정부는 사법권 행사를 주저하고 액션하지 않고 있었나요?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우리 2011년에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해군이 그토록 자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당하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저 소말리아 바다에서 무슨 뭐 해적이란 놈이 우리 무역선까지 납포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대한민국 동네 북이네 그러는데 해군 UDT 부대하고 청해 부대가 가서 딱 제압하니까 좋아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우리를 배신하고 북한으로 갔더라도 가서 딱 데리고 오고 또 시신이라도 갖고 오면은 우리 국민 진짜 정부 좋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지금 그거란 얘기예요. 깨지기만 하는 국가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당하면 아덴만 작전처럼 구출하러 가는 기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저는요, 북한이 우리 그 A씨에 대한 신원을 다 확인하고 나서도 사살한 거는요, 고도의 심리전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럼 어려운 뭐예요? 북한에 갖다 퍼주죠. 크게 먹으려고 하는 벼랑끝 전술이거나, 아니면 문정부를 너는 무너져라 하는 그런 심리전을 하는 걸로 봅니다. 문정부는 이제 레임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그 문정부가 흔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죠. 이제 문정부가 흔들리는 건 좋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무력감에 빠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NSC나 대통령은 그룹싱크에 빠져 있어요. 자기네끼리만 이게 옳은 줄 알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책임 모면하고 청와대에 떠넘기고, 통수권자가 해주시면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이제 빅엿을 먹이는 거죠. 네. 빅엿. 네. 그 전에 어떤 판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진짜 빅엿입니다. 자,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가 조금 점수 달라고, 추미애 사건, 윤미향 사건, 얼마나 구질구질한 사건 많아서 구겨놨는데, 조금 올라갔는데, 이걸로 완전 확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북한이 문정부를 버렸다고 봅니다. 근데 통수권자가 통수권이 뭔지 모르고 저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좋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크게 흔들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이 오키나와를 먹은 거는요, 그때 중국이 자기네 거라 그랬어요, 청나라가. 근데 오키나와에서 그 어민들이, 뱃사람들이 대만으로 어떻게 갔는데, 그 대만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대만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놀래갖고, 그 원주민들이 한 거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키나와가 딱 일본 영토가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영토라고 보고 있다면, 이번에 액션 같은 걸 보이지 못하면요, 다 헛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사파 정권도 헛소리가 됩니다. 큰 도전을 맞았는데, 무기력하게 회의나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떠나고, 또 국민들이 또 그걸 보고도 무력감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란 걸, 제가 지금 통수권이 뭔지, 그 다음에 군의 첩보하고 뭐가 어떻게 설명드린 거는 no action이 아니라 do action, 행동을 하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통수권입니다. 통수권 그 자리에 그거 행사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